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우철의 계좌입니다. 오늘 개초보 가치평가 이익접근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비용 추정인데요. 우리가 뭘 했냐면요. 이익접근법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개요, 그 다음에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매출 추정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죠, 세 번째. 요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은요, 사실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에서 이 비용,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손익계산서상 영업 이익이 나오겠죠? 그쵸? 요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요 두 개 묶어서 제가 이제 비용 추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비용 추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매출을 일단 추정했다 라고 보는 거죠. 매출을 추정했다라고. 우리 매출 추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그쵸? 일단은 과거를 살펴봐라. 과거 성장률이나 이런 추이를 좀 봐라. 그 다음에 당장 앞으로 1년을 한번 회사 입장에서 제대로 한번 추정해봐라.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유사 기업들의 어떤 성장률을 한번 봐라. 평균적으로 한번 봐라.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체크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추정을 하되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하는 성장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괜찮을 거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스테이블하게 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봤는데 비용도 비슷합니다. 비용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 비용은 뭐냐? 기본적으로 매출이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어서 추정을 한대요. 통상 비용을 어떻게 크게 카테고리를 짓느냐? 요거는 이제 매출 원가든 판매비와 관리비든 공통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일단은 이러한 카테고리가 하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매출 내지는 조업도, 생산 물량 내지는 매출액과 연동해서 같이 증가하는 변동비가 있다. 변동비. 즉 변동비란 이런 거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이렇게 증가한다. 코스트가. 이게 변동비죠. 이런 게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요와 상대적인 어떤 고정비가 있을 거다. 고정비. 고정비는 뭐예요? 생산량이 얼마가 됐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비가 있을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게 있을 거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놓고 보면요,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웬만하면 다 들어옵니다. 즉 우리 매출액이 추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뭐 X 1년도부터 X 5년도까지 매출액이 추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조금씩 증가하겠죠, 그렇죠? 조금씩 증가할 거예요. 뭐 100에서 110, 120, 뭐 130, 140 뭐 이렇게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이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인력 계획을 먼저 짜봐야 돼요. 인력 계획. 인력 계획. 요건 뭐예요? 우리가 회사가 5년 동안 앞으로 인력을 얼만큼 충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매출액에 근거해서 대충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인력 계획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관리 인원과 내지는 뭐 제조 인원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거고, 제조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뭐 매출 원가로 갈 테니까. 그쵸? 예. 요건 회계를 지금 좀 아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계획, 이를테면은 현재 우리 관리 인원이 현재가
뭐 5명이고 제조인은 10명인데 앞으로 매년 1명씩 더 충원할 거야. 내지는 2년에 1명 정도는 충원할 거다. 그 다음 제조 인원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매년 2명씩 더 증가시킬 거야. 라는 기본적인 인력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계획이 나오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느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였니? 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쵸? 우리 관리 인원 5명이었는데 그때 판관비에 급여가 뭐 3억이었어. 그럼 1인당 6천만 원이구나. 1인당 인건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인원은 증가하고 인건비가 있으면은 향후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 내지는 임금 상승률만큼 증가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1인당 인건비가 어떻게 변할 거야? 거기서 인원 토탈 수와 1인당 인건비의 금액을 곱하면은 인건비 추정이 나오겠죠. 그쵸? 요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인건비를요. 인건비를 하나 끝내면요. 되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일단 첫 번째 예를 하는데 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력 계획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인력 계획은 뭐냐? 앞으로 인원 충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명 뽑을 거다. 뭐에 근거해서요? 우리 먼저 추정한 매출액에 근거해서.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 인원, 그 다음에 생산 인원 구분해가지고 뽑고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1인당 인당 인건비를 뽑아요. 그리고 얘가 향후에 매년 뭐 2%, 3%씩 물가 상승 내지는 임금 상승이 있을 거야. 그러한 상승률 통계는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쵸? 그걸 적용해가지고 인원하고 이걸 곱해서 매년 인건비를 추정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추정하고요. 인건비성 경비도 같이 따라서 추정하는데 얘는 뭐냐? 인건비성 경비에는요,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우리 인건비와 연관된 비용들, 인건비는 우리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여기에는 상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통상 퇴직급여는 인건비의 한 12분의 1 정도 적용하면 돼요. 그쵸? 한 달치 월급이 우리 1년 근속하면 퇴직금으로 보통 잡힌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복리후생비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건비가 얼마였고 복리후생비가 얼마였으면 이 비율이 몇 프로냐. 평균 해보니까 한 인건비 한 10% 정도 쓰더라. 10% 적용하는 거예요. 인건비 추정한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계획을 통해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인력계획 한 것처럼 또 어떤 계획을 추정하느냐?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계획. 투자계획은 뭐냐? 회사가 앞으로 5년간 우리 토지를 사야 되고 추가적인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다음 뭐 집기 비품,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회사도 잘 못하는데 러프하게나마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러한 토지나 건물 같은 계획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매출이 계속 상승한다. 크게. 그럼 추가적인 어떤 공장 증설 같은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때 토지나 건물을 3년 뒤에 얼마 정도의 우리 가격 가지고 살 거야 라는 계획이 나올 수 있고요.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장치 같은 것도 대충 얼마 정도의 투자가 나올 거다 3년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차량이라던가 집기도 과거에 어느 정도 취득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매출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얼마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1년 차서부터 5년 차까지
뭐 토지, 건물, 차량, 기계 해가지고 이때 얼마, 건물 이때 얼마, 차량은 이때 얼마, 기계 장치 얼마, 이런 것들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요걸 왜 하느냐? 요걸 왜 하느냐? 요거를 통해서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들은요, 우리 상각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죠? 상각. 상각 비해가지고 비용이 잡혀요. 비용이. 요 비용들은요, 일부는 매출원가, 일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감가상각비로 잡히겠죠. 이게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얘는 현금은 나가지 않지만 이 회사의 내용연수, 각 자산별 내용연수, 이를테면 이런 것들 5년이다. 5년 정액법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얼마씩 상각이 되고 합치면은 연도별로 상각비가 집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여기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이 투자 계획을 통해서 상각비를 반영을 한다. 두 번째로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변동비와 고정비 얘기했죠? 변동비와 고정비. 변동비는 뭐고 고정비는 뭐냐? 요거 좀 애매한데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는요, 과거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대충 알 수 있어요. 즉, 과거 한 5년 정도 매출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가, 제조원가 계산서에 뭐 재료비, 농업비, 경비들이 있을 거고, 판매 관리비에 비용들이 쭉 있을 건데, 이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을 한번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일정 비율로 쭉쭉쭉쭉 가는 애들이 있어요. 변동비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정비 같은 애들. 우리 대표적인 고정비의 대표적인 애들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지급 임차료 같은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뭐 보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매출액과 관계없이 매년 쓰는 뭐 광고 선전비 같은 거. 아무튼 요거는 뭐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서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서 운송비도 증가한다. 매출원가의 재료비는 당연히 변동비겠고요. 그 다음 뭐 지급수수료라든가 외주가공비 같은 것도 변동비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들은요, 과거 매출액 대비 비율이 평균적으로 몇 프로냐. 이를테면 운송비는 매출의 1%다. 재료비는 매출의 5%다. 지급수수료는 매출의 뭐 0.7%다. 그래서 추정된 매출액에 그냥 곱빼버려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변동비 이렇게 가고요. 고정비는요, 이런 거예요. 뭐 매출액에 큰 변동 없이 매년 약간씩 상승한다. 즉 얘는 가장 최근 금액에다가 향후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물가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 고정비도. 이렇게 해서 추정해가지고 쫙 더하잖아요. 쫙 더하면은 우리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에 우리 그동안 못 추정했어요.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그 다음에 상각비, 그 다음에 각 변동비와 고정비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요. 그래서 매출원가 얼마, 판관비 얼마 나오죠. 그럼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이 도출이 됩니다. 이때 요거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 영업이익률이 매출 대비 몇 프로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느냐.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막 널뛰기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업이익률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다시 한번 훑어보고 요렇게 비용 추정을 해가지고 영업이익까지 우리가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고 함축적인 얘기가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매출액 추정을 했고요. 매출액 추정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비용 추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타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크게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급여, 뭐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정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력 계획을 통해서 추정을 한다. 인원을 추정합니다. 인원을.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통해서 1인당 급여를 뽑아내고요. 향후에 인원에다가 급여를 곱해서 인건비를 추정하는데 1인당 급여는 매년 임금 상승률만큼 가정한다라고 또 하나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투자 계획을 통해서 투자 계획. 투자 계획이 뭐예요? 얘는 유무형 자산 취득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취득 계획. 어느 타이밍에 얼마치를 살 거다. 그 다음 회사의 상각 방법, 내용 윤수에 따라서 상각비가 도출이 되겠죠. 그렇죠? 예. 다음 변동비. 변동비 과거 데이터. 과거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을 통해서 비슷하게 비율이 쭉쭉 간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더라. 그런 애들이 변동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평균 비율을 뽑고요. 얘를 앞으로 매출에다가 적용하는 거. 고정비는 뭐예요? 매출액이 증가해도 크게 변동이 없는 고정비들. 그런 애들은 가장 최근에 비용에다가 향후에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고정비를 추정한다. 그래가지고 얘를 쭉 짓게 하면은 우리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요 나온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비율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체크를. 그래, 영업이익률이 리즈너블하게 나왔냐. 좀 이상하게 나왔으면은 우리 연구할 때 이를테면은 요거 분류를 좀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투자 계획이 좀 이상한다던가 인력 계획이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조정하면서 일명 전문용어로 마사지를 한번 해가지고 좀 깔끔하고 이쁜 그러한 모델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초보 가치평가 이익접근법의 세 번째 비용 추정, 즉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